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6일 셀트리온 중간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장 초반에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이 좀 나왔었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앞으로 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최근의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이제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내 제약 바이오 FDA 승인 27건 중에서 셀트리온이 최다다. 예. 지금 유럽 의약품청 승인도 22건.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셀트리온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셀트리온은 베그젤마 출시로 FDA 승인 건수가 6건으로 늘었다. 네. 인플렉트라, 항암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허주마, 리젠이네, 졸리드, 테믹시스, 여러 가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분석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HLB라는 종목인데 아직 아무런 승인을 받은 게 없죠. 그런 거에 비하면 셀트리온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5건 이런 걸 봤을 때 셀트리온이 주가가 지금 출렁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강해지고 있다. 매출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성장성이 기대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베그젤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코멘터리를 한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짚어감으로써 좀 안정감을 가져가는 거죠. 예. 전이성 신세포암, 상피성 난소암, 순환성 교모세포종 등의 적응증을 갖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직장암 얘기도 나오던데, 예. 제가 최근에 아는 지인의 부모님이 또 암이시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들,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이제 드신 여성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이제 확실히 암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순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런 면에서 이런 셀트리온의 약이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좀 위안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암은 어느 정도 10년 이내, 5년 이내 치료 가능한 그런 질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우리 생명 연장의 꿈이 계속 실현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을 이 까다로운 승인을 계속 셀트리온은 잘 받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CGMP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약이 계속 나오고 그 약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바이오 베타, 램심 SG 같은 경우는 바이오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신약, 이제 아예 없는 약을 또 계속 R&D를 투자해서 새롭게 약을 만들어낸다면 또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약 또한 잘 팔아야 되겠죠. 예, 영업을 잘해야 됩니다. 어차피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거든요. 이익을 계속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있는 약을 더 광고로 해서 잘 팔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 최대 규모의 장질환 학회 앞두고 로컬 학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마케팅 의과학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마케팅, 이게 중요한 거죠. 마케팅을 하고 있다. 영국 법인은 심포지엄뿐만 아니라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램펜스 마케팅, 그렇지, 마케팅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약이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좀 사달라.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케팅들이 나중에 이제 매출에 이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신한투자에서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세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적은 계속 좋다는 거죠. 다만 목표 주가는 하향한다. 왜 그럴까요? 다만 이거는 매크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셀트리온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심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흐름,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외국인이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돈,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그 다음에 금리가 높죠.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거죠.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거는 뭐 대신에 또 나중에 시장 여건이 좋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금리가 좀 다시 인하되고 환율이 안정되면 목표 주가는 상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은 5,990억, 전년 동기 대비 50% 정도, 굉장히 막대한 증가죠. 영업이익도 26%, 2,077억. 그러니까 매출도 증대했지, 환율 효과도 있지, 이러니까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좋은 국면이다.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뭐 빠지면 올라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내 증시가 완전히 한 10%, 20%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죠? 네, 주가도 보시면 과거 이제 21만 5천 원에서 조정을 받고 16만 3천 원 부근에서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 않고 국내 증시가 2,100포인트대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함을 더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 초반 이상하게 한 3, 4% 정도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건 좀 기술적인 투매인 것 같기도 하고요. 241선을 전후로 주가가 계속 공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2,500원까지 조정을 받은 뒤에 계속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68,000원. 네. 아무래도 뭐 헬스케어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셀제가 조금 약하긴 하죠. 계속 약한 모습입니다.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네요. 반등도 약한 편입니다. 그렇죠? 치고 나와야 되는데 치고 나오지 못하는, 아직 241과 이격도도 굉장히 크고요. 네. 뭐 아이큐어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이제 그걸로 한번 들어올리려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계속 외국인이 순매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4일날 좀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좀 오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기금 쪽은 계속 수급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셀엘은 국내 기관 쪽에서 상호펀드, 외국인 쪽보다는 국내 기관 쪽에서, 그래서 국내 기관이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힘이 좋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셀제는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공매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이제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거의 한 자리 숫자죠. 과거에 주가가 안 좋을 때는 계속 두 자리 숫자였는데 한 자리 숫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은 두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20%대는 아닌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잠깐 수그러들었다가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셀제는 전반적으로 딱히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 눈에 띄는 부각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은 셀트리온은 분식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이 조정받기 전부터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14만원대, 15만원대 갔었고, 그리고 선조정 받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20만원대까지. 그 이후에 이제 241선을 기준으로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악성 매물, 장기적으로 이제 눌려있던 그런 매물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난 자금들을 또 최근에 국내 주식이 굉장히 급격히 하락하면서 단기성 매매, 차익 거래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중국의 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지고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국내 증시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글로벌 경제의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은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지만, 분명히 지금 FDA 승인이 된 이 건들,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약들, 그다음에 신공장 이제 좀 추가적으로 또 계속 공장들을 지어 나가면서 캐파 확대를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한번 장중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약세입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오늘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주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FDA 승인도 안 된 약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그렇죠? 삼바도 80만 원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이 가장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약세를 보인다고 봐야 됩니다. 예. 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거의 반토막 났는데 삼바는 뭐 거의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셀트리온은 50% 반토막 나 있죠. 그다음에 셀엘도 60%,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75%.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반 바이오주들은 실적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사기가 아니냐라고 나올 정도로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일동제약인가요? 뭐 일항제약인가요? 일항약품인가요? 예. 약간 문제가 좀 되었죠. 예. 그 정도로 뭔가 이 상황이 안 좋은데 셀트리온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2246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기업들도 완전히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뭐 네이버도 지금 16만 원 어떤 코스피 200의 어떤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작용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1,400원이 좀 이탈되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조금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반등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볼 수 있겠죠. 뭐 최근에 셀트리온이 기술적 반등이 시장 대비 강하게 나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환율이 1,400원 이탈되면서 셀트리온도 약간 힘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환율 1,300원, 1,400원대에서 이 정도 매출 증대와 영업이익 증대가 나온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요. 뭐 어차피 지금 단타 치려고 셀트리온 들어간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시장이 여기서 2200에서 2500대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안정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실물 경기와 어떤 금리 상황, 환율 상황을 좀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을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 중에서 많은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가 높을 때 많이 투자를 했겠죠. 지금 뭐 가격대에서 신규로 입성하신 분들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비춰보아 앞으로 좀 험난한 시간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난 상태면 험난한 시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좀 장기적인 비전과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안 되면 자녀분에게 물려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까지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이 부분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고령화 시대, 중국의 고령화 시대. 요구에 저는 굉장히 큰 화두가 나중에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뭐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국민 소득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죠. 결국 돈을 많이 벌면 오래 살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안 아프고 싶은 거거든요. 이 돈을 영원히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중국의 하나의 성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가 그 수많은 약을 조달받으려면 엄청난 약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 공장도 신뢰가 되는 약이 있을 거고 안 되는 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인들도 봤을 때 FDA에서 승인 받은 약을 사고 싶고 사용하고 싶어 하겠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약을 쓰는데 믿을 수 없는 약을 가지고 와서 우리 몸에 넣는다? 그럼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기업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